제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ISFJ가 점점 나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또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는 분들 중 MBTI가 E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항상 상대의 관점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ISFJ는 보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매우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종족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보통 남 얘기를 들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치기 때문에 귀가하며 혼자 쉬고 싶어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프제들은요, 웬만해선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맞춰주려 하고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 마음 한켠에 어떤 불만이 쌓이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들은 왜 연인한테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말하지 않을까요? 바로 연인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한 번에 터져나오는 이프제도 있고, 혼자 쌓아오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바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이프제도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 누구보다도 천사 같고 다정다감하던 이프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흑화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과도기를 눈치채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회피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오랫동안 세월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던 다소 불건강한 이프제한테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프제가 점점 여러분과 감정적 거리를 둔다거나 멀어지려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보채지 않는 거예요. 멀어지려 할 때 서운함을 표현하면 이프제는 겉으로는 노력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어도 점점 마음속으로는 피곤하다고 느끼게 돼요. 특히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 연락 문제와 만남 문제 측면에서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쪽은 연락을 갈구하고 한쪽은 연락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연락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방법이 있고, 헤어지고 다른 연인을 만나는 방법이 있죠. 특히 연락 문제나 만남 문제에 있어서 보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밀고 나가기보다는 한 발자국 뒤에서 온화한 스탠스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프제가 모처럼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수시간 동안 연락 답장을 아예 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연락을 많이 기다리겠죠. 6시간, 7시간이 지나도 이프제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럼 일단 잠시 관심을 끄고 재밌게 놀고 오게끔 기다려줍니다. 거기서 이프제한테 카톡이나 연락으로 왜 답장이 늦냐는 식으로 보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동성끼리 놀고 있는 상황인데도 연락이 늦는다고 뭐라 할 필요는 없겠죠. 이프제는 그냥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프제가 집에 돌아오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꺼내보시는 거예요. 이프제야,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얘기? 이번에 느낀 감정인데 나는 답장이 몇 시간 이상 안 올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아, 그래? 왜 걱정이 드는 것 같아? 이프제가 소중하니까 그런 것 같아. 혹시라도 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마음에 걱정이 좀 된 것 같아. 대부분 이프제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재밌게 놀고 있는 이프제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다만 나는 연인 사이에 5시간 이상 연락이 없으면 조금 걱정이 드는 것 같아. 딱 5시간 안에 답장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생기면 연락을 해줄 수 있을까? 노력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고마울 것 같아.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게. 많이 걱정되게 해서 나도 미안해. 이렇게 잘 들어줘서 고마워. 이게 바로 건강한 방식의 소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존심 부리겠다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점점 이프제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걸 알고 있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최대한 세심하게 의견을 전달하신다면 상대가 건강한 이프제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의견을 신경 써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연인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프제가 보편적으로 어떤 점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건 개인 시간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개인 시간이 필요해요. 연인 사이가 되었든 결혼한 사이가 되었든 24시간 내내 상대방과 붙어있는 걸 많이 꺼려하는 유형 중 하나예요. 잠깐이라도 방에 들어가서 혼자 책을 읽는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개인 취미생활을 하는 등 오로지 본인을 위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가끔 보면 이 성향이 짙은 분들께서 이프제랑 매일매일 보고 싶다, 2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연애 초반에야 이프제가 어느 정도 맞춰줄 순 있어요. 또는 이프제가 먼저 매일 보자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을 많이 좋아한다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프제는 에너지를 점점 고갈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기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가급적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아니면 먼저 의견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프제야, 너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는 걸 선호해?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프제의 의견에 경청하는 뉘앙스를 보여주면 이프제도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생각해주는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정말 좋아하면 매일매일 만나자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애라는 것이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쪽이 더 좋아하기 마련이고 그게 만약 여러분이라면 상대를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건강한 사랑 방식이기도 합니다. 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2일에 한 번 정도 보면 안 돼? 이런 스탠스는 이프제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이 수용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애 초반에는 많이 기다려주시고 이프제가 만약 스스로 더 많이 보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낸다면 옳다쿠나 하고 응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남이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프제 심리 분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대방 이프제 심리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개별적으로 유료 카톡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